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좀 하셨는지 다들 시험 2일 남았는데 저는 일단 방금 왔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거임. 생각보다 공부할 게 없다.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국어를 조금 안 하고 있구나, 수학이랑. 아, 네. 일단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제 중국은 이제 저리 가. 중국 이제 저리 가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그리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비염이 있어요. 자,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중국을 좀 탈출하니까 살만해. 조금 살만해. 중국 너무 어려웠어. 한자 너무 많았어. 근데 그리스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한자가 거의 없고요. 영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뭔가 한국어도 뭔가 한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주 좋다. 자, 일단은 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일단 그리스 안에 아테네랑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게티가 아니라 스파르타 700 보셨는지 다들? 700이란 영화에 예전에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귀여워를 700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을 때 언니한테 700을 보냈었는데 언니가 이게 뭐냐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언니한테 왜 귀여워라고 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언니한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폴리스. 자, 일단은 폴리스. 잠깐만, 근데 이거 그리스 안에 아테네랑 스파르타 있는 거 맞겠지? 저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안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가 나중에 로마가 되더라고요. 로마 제국.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눈여겨봤다면 조금 생각보다 익숙한 걸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고요. 쉽게 이해가 되는.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안 봤어요. 저는 어릴 때 글자 읽는 것 자체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책도 1도 안 읽고 만화책도 1도 안 읽고 저는 게임만 했기 때문에 자랑이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조금 한국어 습득을 늦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습득을 잘 못하겠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길. 그래서 그때 로블록스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좀비고도 열심히 했다.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는 게 맞겠지? 잠시만요. 근데 이거 좀 검색을 해봐야겠다. 그리스가 아테네랑 있는 거 아닌가? 자, 검색을 해봅시다. 그리스, 아테네가 로마, 뭔 소리야. 스파르타, 그리스 안에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있는 거지? 그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리스 안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었다. 일단 아테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무엇인가? 글씨가 너무 구리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오케이. 이해해줌. 자, 아유,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테네는 약간 민주적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약간 아테네는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주의 느낌이고 스파르타 약간 본능을 얘는 약간 이성, 얘는 약간 본능 스타일. 뭔지 아세요? 약간 얘는 문학소녀. 얘는 약간 체대 입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소녀 소년. 아테네는요,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돈이 많은 평민들이 이제 군대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라의 군대도 이렇게 전쟁도 하는데 참정권 좀 주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학년 때 세 번째로 등장했던 게 참정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돈 많은 평민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참정권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세 명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일단 솔론. 약간 좀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솔로기도 하고 솔론 있고요. 뭐냐 이름이 약간 신기했는데 잠깐만. 페이퍼? 페이퍼인가? 클레이. 죄송합니다. 클레이 하다가 페이퍼로 넘어가 버렸네요. 클레이스테네스. 이름은 상당히 외우기 쉬워 보입니다. 페라클레스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페라클레스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별로 안 보긴 했지만 거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페라클레스 워낙 유명하고 한번 보고 갈까요? 정보가 있으면 좋으니까. 페라클레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수염이 뽀글뽀글하시고 제가 상상한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신데? 아무튼 페라클레스 요렇게 생기셨다. 여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솔로는요 재산에 따른 참정권. 돈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요. 부족제를 개편하고요. 클레이스테네스는요 500인 이거 좀 중요합니다. 500인 평의회. 500 보면은 클레이스테네스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도편 추방제도 조금 중요하다. 자, 봅시다. 일단 외우는 법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페라클레스는 이제 민주전성기. 얘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얘가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민주정전성기예요. 민주정전성기. 민주정전성기. 오케이. 민회가 입법권 행사. 관직 추첨 선출. 공무수당. 구내염 다 없어졌는데 왜 이런 걸까요? 쾌적하게 영상 한번 지우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 근데 아테네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여성 뭐라고 쓸까?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이 없어. 그쵸? 약간 성차별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중국어를 하고 오시면 너무 이지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아테네죠? 아테네 제가 얘기했죠? 아테너가 됐네. 아테네 제가 얘기했죠? 문학소녀, 소년, 이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민주정권, 솔로는 조금 솔로잖아요. 혼자 있는 이유가 있어. 아테네 분위기가 완전 문학소년, 소녀, 약간 이성에 따른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 혼자서 재산에 따른 잠정권을 부여합시다. 그래서 솔로예요. 혼자서 이런 이상한 주장 하다가 이제 나가가 되고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 어떻게 거지같이 외울까나. 일단은 아테네가 여기 또 있네요. 테네가 또 이렇게 라임을 좀 맞춰주시는 느낌이 있고 테네 클레이 오케이. 일단 클레이가 괜히 클레이가 아니에요. 도편추방제잖아. 도편추방제가 뭐냐면 도자기 조각에다가 쓰는 거예요. 클레이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어거지. 네, 클레이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편추방제야. 너무 쉽잖아. 500인 평이해? 이건 어떡해요? 500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500인은요. 자, 스파르타 보면 700이 생각나니까 아테네에는 500 있다. 너네에게 700 있다면 아테네에겐 500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테네에겐 500 있다. 500인 평의회. 페라클레스. 얘는 너무 유명한 아이죠. 민주정 정성기를 이끌었던 애고요. 민회 입법권 행사를 했고요. 관직 추첨, 공무수답, 돈 지급. 자, 다시 우리 생각해봐요. 자, 아테네에 뭐였어?
아테네 약간 이성을 중시했잖아. 솔론이라는 애 있었어. 근데 걔 그 이때 안 그래도 아테네가 배경이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군대에 참여하면서 참전권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솔론이 혼자서 오케이 그러면 돈 많은 애들 얼른 와. 돈 많은 애들 참전권 많이 줄게 하고 이 정책을 내밀었는데 안 됐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애 나왔어. 클레이 쫀득쫀득하잖아. 쫀득쫀득한 클레이로 도자기 조각 만들어야지. 도편 추방제 만들었어. 도편 추방제 뭐냐면 도편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조금 낌새 이상한 새끼는 좀 추방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추첨돼서 가장 많이 나온 애들을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편 추방제고 또 뭐가 있었어? 500인 평의회. 이것도 클레이스테네스가 있죠? 뭐 클레이로 500 만드는 그런 이상한 상상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어? 헤라클레스 있었잖아. 아, 페라클레스. 아, 내가 생각한 거는 헤라클레스였는데? 잠깐만, 헤라클레스는 여자잖아, 맞죠? 어? 여자가 아니셨어? 잠시만, 너무 남자신데? 이거 징그러. 뭐야, 나 헤라클레스 여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보긴 했네요. 네. 아무튼, 페라클레스 있었잖아요, 페라클레스. 페라클레스가 뭐 했어? 민주정 정성기 이끌었잖아. 페라클레스가 다 캐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수답 돈을 지급했고요. 추천제, 관직 추천제 만들고 이제 민회가 입법권을 행사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가렸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또 뭐 해?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스네. 그리스에는 아테네랑 스파르타 있었는데 아테네에 3명 있었지. 이때 솔론이랑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라클레스 있었어. 오케이. 이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참여해가지고 참전권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지. 그래서 솔론이 돈에 따른 참전권 분배를 했으나 안 됐고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쫀득쫀득하게 도편 추방제 만들었었고 500인 평의회까지 했었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얘는 뭐야 그 민족제 부족제 개편했고 이제 페라클레스가 이제 전성기였고 이제 얘가 뭐를 했느냐 추천제를 썼고요. 그리고 또 뭐 했지? 잠깐만 페라클레스 페라 뭔가 때리라는 것 같은데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는 거니까 이제 공무수답 돈 내나를 했고 그리고 또 뭐야 민회가 이제 입법권을 행사한 거 오케이 민회가 뭐예요? 민회 백성들이 있는 그런 뭔가 단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에 이제 입법권을 했다. 민회가 이런 뜻이 맞겠지? 시민총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좀 볼까? 공무수당이 뭔지. 공무수당이 무슨 이런 현대의 공무수당제 말고 아테네 AI 좀 그만 나오고 죄송한데 공무수당제는 어디 있는 거죠? 솔론 나오시네요. 상당히 조금 느낌이 있게 생겼어요. 클레이스텐스는 얼굴도 없네요. 붕괴. 네, 아무튼 돈 주는 게 공무수당이고요. 자, 스파르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아까 얘기했죠. 약간 체대 입시 약간 이런 체육을 좋아하는 애들. 전쟁하자 전쟁 고구려 마칠라이 고구려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일단은 도리스인이 이거는 또 이름이 있어요. 도리스인. 수메르인. 안 좋은 추억. 수메르인 뭐야? 메소포타미아잖아. 메소포타미아잖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틈새 복습해. 수메르인 메소포타미아.
아리아인, 인도, 이응이응이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중국인은 어느 한족인가? 잠깐만 중국은 기억이 안 나네. 중국은 뭐니? 중국은 없니?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집트 뭐야? 이집트 기억이 안 나네. 이집트도 없니? 그래,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도리스인. 도리스인이 펠로폰네소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펠로폰네소스? 아, 근데 이거 약간 이름이 안 좋은 뜻 같은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건설을 했습니다. 요거 근데 네, 펠로폰네소스 반도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줬습니다. 와우, 완전 차별 개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다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을 줬고요. 군국주의, 잠깐만, 군국주의? 9년제 한 번씩 떠오르면 당신은 1등급. 9년제가 떠올라요. 당신은 1등급. 군국주의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당신은 탑 6 안에 드는 1등급. 5일 수도 있고. 뭐야, 내 별을 왜 자꾸 못생기게 만드는 거야. 군국주의가 매우 강력했고요. 예속농민이 존재했고요. 예속논쟁이 아니라 예속농민, 그리고 반자유민.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아닌 애들은 상공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거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고게라는 거. 이 아고게가 뭘까요? 모든 시민이 이수해야 하는 공교육 제도이다. 와우, 아고게 너무 중요해. 공교육 제도. 자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필통이 흔들리는 건데 이게 약간 대칭이 안 맞나 봐요. 흔들립니다. 공교육 제도. 교육기간은 7세에서 20세까지. 와, 진짜 어려워. 나이로 장난치기 조금 좋겠네, 선생님 입장에서. 20세부터 34세까지 뭐 이런 이상한 장난칠 수 있고요. 14년 동안 하는데요. 읽기, 쓰기, 음악, 무용, 군사훈련,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 양성이다. 와,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예속 농민은요. 이제 그겁니다. 정복민, 피정복민. 이 공교육 제도를 아마 남자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인 남성이라 나오는 거 보니까 성인 남성에게만 했던 공교육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군대 얘기 나오면은 아테네가 아니네? 라는 거 약간 아셔야 된다. 군대 교육 나오면 이제 군사훈련? 오케이, 스파르타 한 번씩 외치고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얘네가 망했어요. 왜요? 얘네가 전쟁을 했습니다. 붙어있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쟁이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쪽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 이기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너무 약해집니다. 계속 돈 쓰잖아요. 전쟁하면 계속 사람 죽고 해야 되잖아요. 단결이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에 그리스,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잠깐만.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에다가 전쟁을 이제 하려고 침입했어요. 침입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리스 워낙 세잖아요. 그리스가 이겼는데 델로스 동맹이 결성됐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2번 있었어요. 펠로폰네소스. 펠로폰네소스 하면은 바로 이제 잠깐만 이거 스파르타? 기억하셔야 돼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있었는데 델로스랑 뭔 소리야? 한국어로 해. 펠로폰이 싸웠습니다. 근데 펠로폰이 나라가 아니라 반도예요. 반도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델로스는 아테네, 펠로폰은 스파르타.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번씩 보고 가야 되는 게 페르시아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 페르시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를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 엥? 자, 위치를 볼까? 좀 쉽게 나온 거 없나? 자, 보세요. 잠깐만, 조금 헷갈리는데? 그리스, 스파르타가 다른 나라인데, 아테네. 잠깐만, 정리가 왜 돼 있어? 그리스 세계의 발전인데, 아테네, 스파르타가 나온 다음에 그리스 세계. 일단은 여기서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스파르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이겨서 스파르타가 패권을 야무지게 가져갔다. 근데 오랜 전쟁으로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에 정복됐습니다. 아까 보셨죠? 위에 마케도니아 있었는데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에 정복이 됐어요. 이거는 한번 전쟁 영상을 제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되더군요, 여러분. 제가 본 영상 다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소란, 와, 괜히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니었구만. 아무튼, 여기서 하는 내용은 일단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가 아테네랑 스파르타 안에 있는가는 맞고요. 대충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리스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아테네가 여기 있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에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페르사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서 했던 게 이제 그리스, 이 전체가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승.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펠로폰네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게 펠로폰네소 전쟁이에요. 이미 이때쯤에는 페르시아가 너무 자원을 많이 써서 많이 쇠퇴해 있었습니다. 쇠퇴해 있었고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계속 내부에서 분열이 난단 말이죠. 한국도 그랬잖아요. 내부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 내부에서 계속 싸우게 되면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밖에 세력들이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약간 입맛을 다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랑 아테네랑 계속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 스파르타가 이기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여기도 그리스가 너무 약해지면서 마케도니아가 야무지게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스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자세히 배우고 싶은데 1년치를 반년으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스킵되는 게 좀 아쉽다. 교육부야. 자, 그리스 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런 자세하게 배우면 방금 기억하셨죠?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못 배우니까 그냥 흘리는 거죠. 물이 그냥 흐르는 거야. 물이 계속 흐르는 느낌? 그러니까 어디론가 흐르는지 모르겠는. 어디로 흐르는 걸까? 자세히 배우지 못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렇게 영상 자료들 찾아보면 조금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전쟁 같은 거는 한 번씩 보면은 도움이 된다. 그 좀 이어지잖아요. 아까는 그냥 따로따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그냥 펠로폰네소스, 그리스, 페르시아 뭔 소리지 했는데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네라는 게 보인다.
700이라는 영화 상당히 재밌어 보이니까요.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전 안 봤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에는요, 인간 중심주의, 뭐야, 인간 중심주의야? 여기서 인간 중심주의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인간 중심주의 누가 있었죠? 자, 좀 많았습니다. 베이컨 있었죠? 베이컨, 아리스토, 아퀴나스, 또 누가 있었지? 아, 데카르트.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베이컨은 무슨 얘기를 했죠? 아리스토는 이성을 얘기했고요.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에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런 운명이. 데카르트는 기계론. 동물은 그냥 감정이 없어. 동물은 그냥 기계야. 그래서 우리는 써도 돼. 베이컨 뭐였지? 베이컨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되게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럼 보면 되지. 여기 있습니다. 칸트를 빼먹었네. 칸트가 제일 중요한데. 베이컨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베이컨 완전 지식인이었잖아. 지식인이었네, 베이컨. 알아, 지식인.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힘이 생긴다. 자연지식, 자연은 인류의 복지수단이다. 일단 이름부터 고기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고요. 얘 칸트는 그거 있죠? 간접적 의무론. 인간은 동물이나 자연을 해치면 인간의 그 약간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로 이렇게 해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 자연을 파괴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끝! 자, 가라. 인간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합리적. 그리고 이제 문학 아닌가? 왜 문화라고 써놨지? 문학 책이 있습니다. 알리아스. 이것도 이름 기억해야겠네. 오디세이야? 오디세이야? 어딨냐고?가 아니라 오디세이야? 오디세이야? 뭔가 대륙 이름 같은데요? 오디세이. 오디세이라는 대륙 있지 않습니까? 뭐야? 아무튼 오디세이야라는 책이 있고요. 미술와 이때 헬레니즘과 미친 이거 헬레니즘 너무 중요해. 아까 알렉산드로스네? 헬레니즘 지금 아니고요. 자, 소피스트. 이때 이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철학. 이거 좀 중요하다. 철학이랑 문학 조금 보고 가시라. 자, 철학자에는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왜 나와? 소크라테스 여기 있었네. 플라톤. 생긴 게 좀 여기 나라 사람처럼 보이긴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머, 인간중심주의가 왜 여기서 나와? 플라톤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쵸? 플라톤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얘기해봐. 우리 윤리 듣잖아, 맞죠? 근데 아쉽게도요, 여러분, 플라톤은요, 우리 거기 안 들어가고요. 인간중심주의 이런 거에 없고요, 플라톤은. 답지 보고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플라톤은 1학년 때만 나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있어. 플라톤은 나는 게 뭐야? 플라톤은요, 1학년 때 행복에 관해서 얘기했던 그런, 네, 서양의 철학자이고요. 요렇게 있다. 근데 얘네가 하는 얘기를 조금 보셔야 된다. 소피스트는요, 진리의 상대성. 어우, 근데 이거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했다는 정도? 소크라테스는요, 진리의 절대성.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역사 뭐 쓰지 말고, 하여튼 문화는 상당히 인간 중심 문화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중심주의구나! 라는 거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이름 비슷한 것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셨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 벌써 마지막이요? 아, 오늘 강의가 재밌으셨나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제 알렉산드로스 왕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뭐야 이거. 아니 초성으로 쓸 거면 초성으로 쓰지. 뭔가 애매하게 썼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는 채택해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페르시아 좀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정, 전제군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제군주정이 뭡니까? 모르는데요. 검색해 보시죠. 조금 정치적이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전제군주제 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통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군주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합니다. 정부 형태의 하나로서 독재적인 통치자가 법률과 반대파의 의견과 무관하게 나라와 국민을 제약 없이 통치하는 완전 독점이네. 그러면 이거 왕권이 좀 오르겠는데? 라는 거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래, 이렇게 대통합했는데 각자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로 다 합치려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리스인 우리 페르시아인 너무 싸우지 마. 전생에 너네 많이 싸우긴 했지만 결혼 장려해. 결혼 좀 해, 니네. 정복지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알렉산드로스는 누굽니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알렉산드로스. 예. 헬레니즘 제국의 건립자. 헬레니즘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나옵니다. 헬레니즘 얘기가.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마케도니아. 그럼 마케도니아가 정복을 했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왕이겠네요. 오케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하셨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이거 조금 중요해요. 헬레니즘 잠깐만. 헬레니즘 나 인도에서 봤던 것 같아. 인도 어디서 봤어? 굽타 왕조에서 봤잖아. 맞아 아니야? 자 올라가. 괜찮아. 우리에게는 정보가 있어. 자 봐봐. 여기 헬레니즘 어디 갔지? 어 쿠션이었네. 쿠션이었어? 헬레니즘과 인도. 맞아. 굽타는 올리 인도였고, 여기는, 믹스였지. 간다라 미술, 헬레니즘이 섞인 쿠션 왕조 있었죠? 쏘리. 이렇게 알고 가면 더 좋아. 시험 때 이제, 헬레니즘? 굽타 있었지? 했다가, 굽타 아니었지? 쿠션이었지? 이러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너무 대충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예술은 이거 너무 중요해. 여기 예술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술 밀로의 비너스상. 밀로는 이제 제작자인 것 같고요. 밀로스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이거는 별로 알바노고, 이것 조금 보고 가셔라. 밀로의 비너스상. 인간 육체의 감정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 천재는 역시 시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 밀로스 비너스상 어디 갔냐? 이거는 사실 안 봤다. 나이가 조금 어릴 수 있다. 이 비너스상 처음 보는데요. 당신은 적어도 중학생은 아닐 것임. 요렇게 돼 있는, 제가 좀 그리는 거라 못 그릴 수 있지만 약간 요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팔이 조금 뜯긴 요렇게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밀로의 비너스상. 제가 그리니까 조금 느낌이 안 사는데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여기 설명 있네요.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 작품으로 기원전 2세기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석상이야.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의 상은 인간의 육체가 가진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줘. 밀로의 비너스상이 밀로가 만든 게 아니라 밀로라는 섬에서 발견된 거네. 하하하. 이거 뭐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아무튼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는 게 있고요. 아, 이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작품인데. 라오콘 군상. 아, 이게 라오콘 군상이었어? 아, 그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라오콘 군상은요. 왜 그래서 보여주냐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아, 벌레 저리가 약간 뱀 저리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거 약간 모욕인데 이 정도면 내가 너무 못 그려서. 대충 요러고 있습니다. 아, 직접 그리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들은 뭔 죄냐? 정말 이러고 있고요. 아, 이거 손이 잘렸네. 지금 보니까 뜯어져 있네. 아, 누가 뽑아갔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는 대충. 이거 자세히 너무 표현할 필요는 없고 대충 뱀이 이러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게 라오쿤 군상이에요. 알렉산드로스 정복 활동으로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 성격이 사라지고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인간을 여기에 속한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에도 반영되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던 1학년 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술에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 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중시되어 라오콘 군상 등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조각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비율이 상당히 좋으세요. 비율이 너무 좋으세요. 좀 당황스럽고요. 상당히 잘 만드셨습니다. 이거 뭐 무슨 사람을 갖다 놓은 것 같은 좀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밀로 비너스상이랑 라오콘의 군상. 군이 아마 무슨 군이려나? 헬레니즘. 근데 이거 딱 보면 헬레니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잘 만들었어. 좋아. 이런 게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알렉산드로스 제국 끝나고 내일이 아니라 이따가 로마 제국 제가 공부하고 와서 좀 로마 제국 하고 로마 사회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